1번 문제 한번 보세요. 이 등식이 성립하도록 i가 들어가 있는 수는 복소수지요. 복소수가 서로 같다고 하려면 실수 부분 플러스 허수 부분으로 정리를 해야 합니다. 여기는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쪽이 여기저기 i가 섞여 있죠. 그래서 이쪽을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으로 정리해서 이쪽 부분에 실수 부분, 허수 부분과 맞춰보면 됩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2x 마이너스 3xi 그 다음 뒤에는 마이너스 y 플러스 yi입니다. 그래서 얘가 5-2i하고 같다. 자, 그래서 좌변의 실수 부분은 여기지요. 그래서 2x-y가 실수 부분이고 허수 부분은 마이너스 3x 플러스 y입니다. 그래서 어때?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같고, 즉 2x-y는 5가 되고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하고 같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x 플러스 y는 마이너스 2다. 문자가 x하고 y 두 개고 식이 두 개니까 연립해서 풀면 x와 y 값이 모두 구해집니다. 위에 있는 식하고 아래에 있는 식을 더하면 y가 사라지죠? 두 식을 더해 보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x가 3이 되어서 x는 마이너스 3이고 x가 마이너스 3이니까 어때? 위에다 대입해 볼까? 2 곱하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y가 5다. 마이너스 6 마이너스 y가 5이므로 y는 얼마? 마이너스 11이 됩니다. y는 마이너스 11이다.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x 곱하기 y는 33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번을 하겠습니다. 2번은 Z하고 W가 주어져 있는데 여기다가 뭐 그대로 대입을 해도 되겠지만 너무 복잡하지요? 일단 식을 잘 보세요.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봅시다. 여기를 보면 어때? 여기 W가 공통이네. 그 다음 이 부분은 W 바가 공통이지요? 그래서 이거를 앞에 거는 W로 묶어주면 Z 플러스 Z 바입니다. 뒤에는 W 바로 묶겠습니다. W 바로 묶으면 Z 플러스 Z 바. 그랬더니 여기에 얘가 또 공통인수로 등장하네요. 그래서 Z 플러스 Z 바로 묶어주니까 앞엔 W가 남고 뒤에는 W 바가 남습니다.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기에 대입을 하면 됩니다. 여기다가 뭐 주저리 쓰지 말고 여기서 보세요. W가 4 플러스 i이므로 W 반은 뭔가요? W 반은 4 마이너스 i입니다. 그래서 W 플러스 W 반은 8이겠네요. Z가 3 마이너스 2i이므로 Z 반은 3 플러스 2i이지요. 그래서 Z하고 Z 바를 더하면 6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답은 48이 되겠습니다. 얘를 그냥 집어넣으면 너무 복잡한 계산이었을 겁니다. 인수분해 하고 난 다음에 대입을 합니다. 그 다음 3번 하겠습니다. 3번 보세요. 3번은 어때? 얘도 뭐 그냥 대입해도 되지만 선생님은 먼저 여기를 통분해서 정리하고 나서 대입을 하겠습니다. 분모가 다 Z하고 Z바니까 여기는 Z바를 곱하고 여기는 Z를 곱해서 분모를 Z 곱하기 Z바로 통분하겠습니다. 앞에는 Z분의 1인데 Z바를 곱하고 뒤에는 Z바분의 1인데 Z를 곱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 Z 곱하기 Z바분의 Z바 마이너스 Z입니다. 여기에 대입을 하세요. 여기에 대입을 하면 어떻게 돼? 3 플러스 i, 3 마이너스 i. 그 다음 여기는 3 마이너스 i. 그 다음 z는 3 플러스 i이지요. 그래서 3의 제곱 플러스 1. 3의 제곱 마이너스 i 제곱이고 i 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9 마이너스 i 제곱이니까 플러스 1. 그 다음 위에는 어떻게 돼? 3 마이너스 i 마이너스 3 플러스 3 마이너스 i. 그래서 10분의
얼마야? 마이너스 2i네. 그래서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5분의 1 i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거를 제곱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곱을 하니까 어떻게 돼? 마이너스 5분의 1의 제곱은 25분의 1이고 i 제곱이니까 마이너스가 앞에 붙어서 마이너스 25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번도 해보겠습니다. 4번은 얘를 z 제곱을 해버리면 너무 복잡해져요. 그래서 우리는 z는 어쨌거나 정리를 하면 일단 z를 정리를 해볼게. z를 정리해보면 x 플러스 xi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i. 항상 복소수는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으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항상 실수 부분 플러스 허수 부분 i. 그래서 이 상태로 이제 제곱을 하면 여기가 이제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이 복잡하기 때문에 좀 복잡해요.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인 상황을 분석을 할 겁니다. 모든 복소수는 실수 부분 플러스 허수 부분 i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z를 제곱했을 때 음의 실수가 되려면 이 a하고 b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분석하고 그것을 문제에 적용을 하면 됩니다. z제곱은 a 플러스 bi의 제곱이지요. 어때? a제곱 플러스 2abI 플러스 b제곱 i제곱. i제곱이 마이너스 1이므로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실수 부분이 되고 그 다음 2ab i가 허수 부분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음의 실수이기를 바랍니다. 음의 실수. 일단 음의 실수, 음수가 된다는 건 나중에 생각하고 실수가 된다는 걸 먼저 보세요. 실수가 되려면 어때? i 부분이 사라져야 합니다. 즉 실수이려면 실수라는 조건을 만족하려면 어때요? 2ab가 0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i 부분이 사라져서 실수가 되는 거지?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뭐 2는 0이 아니니까 a 곱하기 b가 0이란 얘기야? 곱이 0이란 얘기는 a가 0이거나 또는 b가 0이다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a가 0일 경우는 어때? a가 0일 때는 z제곱이 뭐가 돼? a가 0이니까 마이너스 b제곱이네. 그치? 음의 실수가 되네. b가 0이 아니라면. 그치? b만 0이 아니라면 z제곱 음의 실수가 돼서 얘는 주어진 조건을 만족합니다. 자, 이번에는 b가 0일 때를 보세요. b가 0이다. 그럼 어때? z제곱은 b가 0이야. 얘 0이고 b가 0이니까 z제곱은 a제곱이 되겠지요. 얘는 절대로 음의 실수가 될 수 없지. 그치? 얘는 절대로 음의 실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상황을 분석하면 됩니다. 음의 실수가 되려면 이렇게. 그래서 최종 a가 0이어야 한다. a가 뭐야? 여기에서 z의 실수 부분입니다. 그래서 z의 실수 부분이 어디 있어? 여기. 그래서 최종 결론은 x가 3이어야 한다. x가 3일 때 b는 어때? a가 3일 때 여기 허수 부분은 0이 아니어야 음의 실수겠지? 얘가 3일 때 얘는 0이 아니어서 주어진 조건을 만족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5번 문제 보면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이 말입니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이냐 아니면 중근이냐 허근이냐는 무엇으로 판단하지요? 판별식으로 판단을 합니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퀄 0이라고 한 2차 방정식이 판별식 t가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고 판별식 t가 0이면 실근인 중근을 갖고 판별식 t가 0보다 작으면 허근을 갖지요. 여기서 판별식은 어때요? 판별식 t는 b제곱 마이너스 4ac입니다. 그런데 특히 얘처럼 b 부분이 짝수일 때는 자 ax제곱 플러스 2b'x 플러스 c 이퀄 0 b가 짝수다. 그러면 어때? 판별식 t는 2b'의 제곱 마이너스 4ac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2b' 제곱이 4 곱하기 b' 제곱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4로 묶어집니다. b' 제곱 마이너스 ac. 그래서 어차피 판별식은
0보다 크냐 0이냐 0보다 작냐를 이야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부호만 중요해. 그래서 이 부호는 얘의 부호를 그냥 따라갑니다. 곱하기 4는 부호에 영향을 주지 않지요. 그래서 b가 짝수일 때는 d를 쓰기도 하지만 4분의 d를 쓰기도 합니다. 4분의 d는 b' 제곱 마이너스 ac지요. 모르고 있었다면 이번 기회에 알아두기 바랍니다. 사실 근의 공식에서 이거의 근이 짝수 공식을 쓰면 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ac거든. 여기 안에 부호가 바로 4분의 d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근의 공식의 짝수 공식을 알고 있는 친구들은 얘도 쉽게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계산이 훨씬 수월하니까 모르고 있었던 친구들은 이번 기회에 알아두기 바랍니다. 얘는 b가 짝수기 때문에 선생님은 4분의 d를 사용하겠습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는다. 그러면 4분의 d가 0보다 크다입니다. b'의 제곱 마이너스 ac k제곱 마이너스 20이 0보다 크다. 그래서 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20이 0보다 크다. 여기에서 k제곱 사라지고 마이너스 2k 넘어가니까 어떻게 돼? 마이너스 2k를 이쪽으로 보내버리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 여기가 2k가 되고 이쪽은 21이 되네. 그래서 위치를 좀 바꿔볼까? 2k가 21보다 작다. 따라서 k는 10.5보다 작다. 여기서 자연수 k의 개수를 찾으라고 했기 때문에 k는 어때요? k는 자연수니까 1부터 어디까지야? 10까지 10개가 되겠습니다. 다음 6번을 해봅시다. 6번은 여기 먼저 보세요. 항상 중근을 갖는다. 일단 중근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뭘 써야 될까요? 판별식을 써야 됩니다. 판별식 d가 0이다. 그런데 역시 여기도 b가 짝수네요. 그래서 우리는 b' 제곱 마이너스 ac 4분의 d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4분의 d는 b'의 제곱 n 플러스 a의 제곱 마이너스 ac a가 1이네요. c는 m제곱 마이너스 2m 플러스 a제곱입니다. 중근을 갖는다 했으니까 얘가 0이다. 그래서 m제곱 플러스 2ma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m제곱 플러스 2m 마이너스 a제곱이 0이다. m의 값에 관계없이 했기 때문에 이제는 m에 관해서 내림차순 정리해야 합니다. m에 관해서 몇 차식인가요? m제곱이 보이긴 하지만 m제곱이 사라져버리네. m제곱이 사라져버려서 뭐만 남아? 1차만 남습니다. 그래서 m이 있는 항과 없는 항으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m이 있는 항을 m으로 묶으면 어때? m으로 묶으니까 2a 그 다음 뒤에는 2m 그래서 m으로 묶으니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m이 있는 거 정리했고 m이 없는 항 a제곱하고 마이너스 a제곱 사라져버리네. 그치? 사라져버리네요. 이퀄 0이다. 이렇게 써집니다. 그래서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그러면 m 얼마 m 플러스 얼마 이퀄 0 하고 정리해서 얘도 0이고 얘도 0이다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 이미 0이어서 이 앞에만 0이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가 0이다. 그래서 a는 얼마? a는 마이너스 1이다 하고 찾아집니다. 다음 7번. 얘도 역시 이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질 때고 b가 짝수네요. 그래서 그 4분의 d 기억하는 게 정말 계산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역시 중근을 갖는다. 4분의 d가 0이다. b' a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ac a가 1이고 c가 b 플러스 c의 제곱입니다. 얘가 0이다. 어때? 여기는 뭐 풀어서 정리해도 되지만 선생님은 풀지 않고 제곱 마이너스 제곱 합차 공식을 쓰겠습니다. 어때요?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더합니다. 그 다음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빼기 b 플러스 c를 하니까 가로를 풀면 어때? 마이너스 p 마이너스 c가 되지요? 이게 0이다. 앞에는 a 플러스 b 플러스 2c가 되고 뒤에는 c가 사라져서 a 마이너스 b만 남네요. 그러면 a 플러스 b 플러스 2c가 0이거나 또는
a-b가 0이다를 만족해야 되는데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a, b, c가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입니다.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는 모두 다 양수지요. 그래서 얘네들은 양수들을 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만 가능한 것이고 이 식은 절대 0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이 식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어때? a-b가 0이니까 a는 b하고 같다. 그래서 a하고 b하고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 되겠습니다. 8번 보세요. 8번은 2차 방정식의 하나의 근이 2 플러스 i라고 했네요. 그리고 a, b를 찾으란 이야기인데 아유 금방 눈치챘지요? 하나의 근이 2 플러스 i면 또 하나의 근은 당연히 2 마이너스 i입니다. 왜? 실수 a, b라고 했기 때문에. 이 말이 없으면 그렇게 말할 수 없죠. 실수라고 했기 때문에 모든 개수가 실수이기 때문에 근은 켤레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기서 a하고 b는 어때요? a는 두 근의 합이고 그치? 두 근의 합 알지요? a는 두 근의 합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더하니까 얼마야? 그냥 4가 됩니다. b는 두 근의 곱입니다. 2 플러스 i와 2 마이너스 i를 곱하면 2의 제곱 마이너스 i 제곱 그래서 4 i 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돼서 5가 됩니다. 그래서 a와 b의 합은 9가 되겠습니다. 간단하네요. 그 다음 9번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근과계수의 관계죠. 두 근을 직접 찾는 게 아니고 어차피 여기서 합이나 곱을 이용하는 것 같으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근과계수의 관계 한번 살펴볼까? 모르는 친구들 위해서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퀄 0 원리도 한번 볼게요.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얘는 인수분해가 a 곱하기 최종 인수분해가 x-알파, x-베타 이퀄 0 하고 인수분해가 되었기 때문에 근이 알파, 베타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하고 얘가 같은 식이에요. 그래서 얘를 전개했을 때 얘하고 똑같다는 이야기인데 전개해 볼게요.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알파 곱하기 베타 이퀄 0인데 등식이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등식이 같다는 이야기는 어때? 이런 말이지. 3x 플러스 6 이퀄 0이나 x 플러스 2가 같단 말입니다. 그쵸? 이 식하고 이 식이 같은 거예요. 그렇지만 얘가 같다는 얘기는 아니지. 그래서 같게 하려면 어때? 하나라도 맞춰줘야지. 양변을 3으로 나누면 그러면 이제 완벽하게 이 식하고 이 식이 똑같아집니다. 여기가 x로 똑같으니까 여기도 2로 같아지는 거지. 그래서 방정식이 같다는 것이 이것과 이것이 같다는 것이 이 식과 이 식이 같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모두 다 같게 하려면 여기 최고차의 개수를 맞춥니다. 그래서 여기를 양변을 a로 나누면 x제곱 플러스 a분의 bx 플러스 a분의 c입니다. 여기에서 비교를 하면 어때? 여기 a분의 b가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따라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a분의 b다 이렇게 얻어지고 그 다음 여기 a분의 c가 알파 곱하기 베타와 같다. 그래서 알파 곱하기 베타가 a분의 c다. 이렇게 얻어지는 거죠. 몰랐던 친구들은 이번 기회에 다시 알아두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 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는 a가 1이거든요. 1일 때는 그냥 여기서 부호만 바꿔서 읽으면 되지 뭐. 2가 되고 알파 곱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7입니다. 이 사실을 이용해서 얘를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여기는 어떻게 하면 돼? 여기를 먼저 계산하세요. 여기는 어떻게 돼? 여기다 베타를 곱하고 여기는 알파를 곱해서 통분합니다. 그러면 알파 곱하기 베타분의 베타 플러스 알파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고 뒤에는 14분의 여기는 어때? 알파 베타로 묶어. 알파 베타로 묶으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죠. 알파 곱하기 베타는 얼마야? 마이너스 7이고 알파 플러스 베타는 2가 돼. 그 다음 14분의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7이고 알파 플러스 베타는 2가 되지요. 그래서 마이너스 7분의 2 플러스 마이너스 7이 14니까 이건 1이네. 그래서 결과는 마이너스 7분의 여기가 7분의 7이니까 7분의 9가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지요? 다음 10번 보겠습니다. 10번은
2차 함수와 x축이 만나는 점의 x좌표가 이렇다. 2차 함수와 x축이 만나는 점이란 얘기는 뭐야? x축과 만나려면 y가 0인 점이지요? 그래서 y가 0이 되도록 하는 x를 찾아봤더니 y가 0이 되도록 하는 x는 결국 이거의 근입니다. y가 0이 되도록 하는 x가 근데 찾아봤더니 마이너스 1과 3이래. 근이 마이너스 1과 3이다. 그 말입니다. 그럼 뭐 하면 되겠어?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면 됩니다.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2분의 a인데 마이너스 1하고 3의 합입니다. 마이너스 2분의 a가 2니까 a는 얼마?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 다음 두 근의 곱은 얼마? 두 근의 곱은 2분의 b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곱하니까 어때?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그래서 b는 마이너스 6이지요. a와 b가 쉽게 찾아지네요. 그래서 a 곱하기 b는 얼마겠어?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6이니까 a 곱하기 b는 24가 되겠습니다. 다음 11번 보겠습니다. 11번은 2차 함수가 직선과 접하도록. 2차 함수하고 직선은 어때요? 2차 함수하고 직선은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접할 수도 있고 만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점의 의미를 이해하면 됩니다. 교점은 두 개를 연립해서 풀었을 때 y 이퀄 k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k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2차 방정식과 y 이퀄 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1차 방정식을 연립해서 풀었을 때 교점의 x좌표가 교점이 두 개 나온다. y를 소거하면 되지요? 이걸 여기다 대입하면 y가 사라집니다. y를 소거하면 2차 방정식이 얻어집니다. x 플러스 1 이퀄 k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k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이 얻어지고 이 2차 방정식에 해가 두 개 나온다. 그 말은 교점의 x좌표가 두 개다. 그 말인 거고 이 2차 방정식에 해가 한 개다. 교점의 x좌표가 한 개다. 이 말입니다. 2차 방정식에 해가 없다. 안 만난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해서 판별식을 사용하면 됩니다. kx제곱 그 다음 요 x 넘어가면 마이너스 2x가 되네요. 마이너스 2x 플러스 k 마이너스 1인데 플러스 1 넘어와서 k 마이너스 2는 0이다. 그래서 이 2차 방정식에 하나의 실근을 가지면 교점의 x좌표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판별식 d를 쓸 거고 특히 여기가 짝수기 때문에 선생님은 4분의 d를 사용하겠습니다. 4분의 d가 0이면 접합니다. 그래서 b' 제곱 마이너스 a가 k네요. ac가 0이다. 1 마이너스 k 제곱 플러스 2k가 0이므로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할까? 그러면 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이 마이너스 1이 돼서 이렇게 실근이 두 개가 생깁니다. 눈치 빠른 친구들은 알지요? 여기가 플러스인데 마이너스면 실근이고 실근을 찾으란 이야기는 아니고 모든 실수 k 값의 합이기 때문에 모든 근의 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모든 실수 k 값의 합은 2가 되겠습니다. 봅시다. 12번 보세요. 2차 함수가 x축과 직선에 동시에 접한다. 자, 봅시다. 2차 함수가 x축에 접한다. 그럼 어때? y가 0이 되도록 하는 x값이 하나밖에 없다. x축에 접한다. 그러면 y가 0 되는 x값이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서 판별식 d를 쓰면 되죠? 판별식 역시 짝수니까 b 부분이 4분의 d가 0이다를 쓰겠습니다. 그래서 b' 제곱 마이너스 ac가 0이다 하는 식이 얻어지고 그 다음 이 2차 함수가 1차식하고 접한대. 역시 1차식하고 2차 함수가 접해. 그러면 연립방정식을 풀었을 때 근이 하나다. y를 소거합니다. y를 소거하면 어떻게 되나요? 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가 2x 플러스 1이다. 그래서 x제곱 플러스 2로 묶어서 a-1x 플러스 b-1이 0이다. 그래서 근이 하나니까 여기에 판별식 d가 0이다. 근데 역시 얘가 짝수니까 어떻게 돼? 4분의 d가 0이다. 그래서 a-1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0이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a, b 값을 찾아주면 됩니다. 어때요? 여기에서
지금 연립 2차 방정식이야. 그래서 한쪽의 식에서 뭐 A는 또는 B는 해서 문자를 하나 소거합니다. 둘 다 2차인데 여기는 B를 소거하는 게 매우 편하네. B는 A제곱. 어쨌거나 하나에서 문자 하나를 없애면 됩니다. 없앤 거를 여기다 대입하겠습니다.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을 B가 A제곱이니까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A제곱 가로를 그냥 풀어버릴게요. 플러스 1이 0이다. A제곱 사라지네. 마이너스 2A 플러스 2가 0이므로 A는 1이고 A가 1이기 때문에 B는 A제곱 1입니다. 그래서 A 플러스 B는 2가 되겠습니다. 다음 13번을 하겠습니다. 13번. 제한된 구간에서 2차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돼? 축의 위치를 찾아야 됩니다. 축의 위치는 뭐 마이너스 2a분의 b 하고 공식을 외우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이렇게 a로 묶어버리면 x제곱 마이너스 8x 하고 써져요. 뒤에는 하나도 안 궁금합니다. 우리는 여기까지만 보고도 x 마이너스 4의 제곱을 만들기 위해서 뭔가를 더하고 뺍니다. 그런 과정을 하지 않아도 축이 x 마이너스 4의 제곱이 될 거기 때문에 x 이퀄 4가 축이 된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최고차항으로 묶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위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이야? A가 음수이기 때문에 위로 볼록이네요. 위로 볼록이고 축의 위치가 얼마? x 이퀄 4입니다. 그것을 어디서 잘라? 여기서 1에서 3까지. 그래서 여기 1에서 3까지 자른 이 부분만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게 될 거고 한쪽만 잘라졌기 때문에 어디서 최대값이 나와? x가 3일 때 최대값을 갖고 x가 1일 때 최소값을 갖습니다. 그래서 x가 3일 때 최대값을 가져요. 3 대입해 봅시다. 여기다 3을 대입하면 됩니다. 그러면 9a 제곱 여기다 이렇게 쓸까? x가 3일 때 뭐야? 최대이므로 그치? 9a 마이너스 여기에 3을 대입하면 3, 8에 24a 마이너스 b가 최대값 2가 되고 다시 말해서 얼마니? 24에서 9를 빼면 마이너스 15a 마이너스 b가 2입니다. 얘가 첫 번째 식이 하나 얻어지고 그 다음 이번에는 x가 1일 때 뭐가 돼? 최소값이 나옵니다. x에다 1을 대입합시다. 여기 x에다 1을 대입하면 어때? a 그 다음 마이너스 8a 마이너스 b가 최소값 얼마가 돼? 마이너스 6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7a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6이다. 2번 식이 얻어집니다. 1번에서 2번에서 1번을 빼볼까요? 2번에서 1번을 빼볼게. b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 똑같아. 여기서 이걸 빼면 여긴 더하겠지. 15에서 7을 빼니까 얼마? 8이네. 8a 2번 마이너스 6에서 2를 빼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8이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이것을 2번에 대입해보자. 2번의 숫자가 조금 간단해. 2번에 대입하면 여기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버릴까? 그러면 이렇게 7a 플러스 b가 6이니까 a가 마이너스 1이어서 마이너스 7 플러스 b가 6입니다. b는 얼마? b는 6 플러스 7이어서 13이 되겠습니다. 13. b는 13입니다.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b-a는 13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어서 14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14번 하겠습니다. 3차 방정식의 0이 아닌 두근 알파 베타에 대하여 문제를 보세요. 0이 아닌 두근이래요. 근데 여기 3차 방정식은 다 지금 x항 상수항이 없어서 x로 묶어집니다. x 세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ax 이퀄 0 이것은 x로 묶어져서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a 이퀄 0 하고 바꿔집니다. 여기서 0인근이 나오니까 0이 아닌 두근은 당연히 여기서 나오겠죠. 여기에 근과계수의 관계, 2차 방정식의 근과계수의 관계를 사용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1이고 알파 곱하기 베타는 a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조건까지 써서 A에 관한 식을 하나 얻어내면 되겠습니다.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5야. 그러면 어때?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2AB이고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A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2AB이므로 여기서 요 자리에다가 여기가 겹칩니다. 여기가. 그래서 여기서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알파고 누가 A라고 썼니? 알파 베타. 미안. 다 바꿀게요. 알파 베타입니다. 알파 베타.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이고 이것을 여기다가 대입을 하세요. 그러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가 됩니다. 알고 있는 친구들은 바로 쓰면 되고 모르고 있는 친구들은 조금 연습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식을 그대로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5이므로 얘는 25고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의 제곱 1입니다. 알파 베타가 A니까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4A가 24이므로 A는 마이너스 6이 되겠죠? 15번 문제 보세요. 오메가 문제네요. X세제곱 이퀄 0의 하나의 허근은 오메가라고 하자. 그러면 어떻게 돼? 당연히 근이니까 이 방정식의 근이기 때문에 대입했을 때 성립합니다. 그래서 오메가 세제곱은 1이다가 성립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어? 얘를 인수분해하면 X세제곱 마이너스 1 이퀄 0을 인수분해하면 실근이 하나 바로 눈에 보입니다. 이렇게 얘는 실근이기 때문에 오메가가 얘를 0이 되게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오메가는 여기서 나올 수밖에 없죠. 여기서 허근 두 개가 나오죠. 그 허근 중에 하나를 오메가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메가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퀄 0의 근이기 때문에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 이퀄 0이 성립합니다. 얘는 어떤 역할을 해? 3차식 이상을 다 없애는 역할이고 얘는 2차식을 1차식으로 바꾸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오메가가 들어있는 모든 다항식은 1차식 이하로 바뀝니다. 분수로 되어 있는데 분모가 복잡하네요. 분모만 선생님이 잠깐 간단하게 해서 정리를 할게요. 오메가 세제곱 플러스 3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는 오메가 세제곱은 얼마야? 오메가 세제곱은 1이죠? 그래서 1이고 오메가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 마이너스 3 오메가 마이너스 3 플러스 오메가가 돼서 마이너스 2 오메가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래서 주어진 식은 지금 분모를 정리한 거니까 어때? 마이너스 2로 묶어서 분모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얘가 분모예요. 여기 요거 얘를 분모에 올립니다. 마이너스 2로 묶으면 오메가 플러스 1 그 다음 분자는 2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분의 1이지요. 그런데 분수인 형태에서 얘하고 같은 형태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셋 중에 하나란 이야기고 분수를 없애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분수를 숫자로 만들려면 이게 쓰이면 되겠죠? 어쨌거나 여기를 보세요. 오메가 플러스 1은 특히 여기가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 오메가 플러스 1이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입니다. 마이너스를 괜히 앞으로 내버렸네. 그래서 이렇게 합해져서 뭐가 되나요? 이렇게 합해져서 오메가 제곱이 됩니다. 오메가 몇 제곱이 사라지려면 오메가 세제곱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오메가를 분모 분자에 곱해주면 오메가 세제곱분의 오메가여서 분모가 1이기 때문에 오메가 하고 나옵니다. 역시 차수를 계속 낮춰가는 연습을 하게 되지요. 다음 16번을 보겠습니다. 16번 역시 방정식의 근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방정식의 근이라는 말이 나오면 우리는 무조건 대입합니다. 문제를 보니까 또 모르는 문자가 A하고 B밖에 없어. 두 개인데 이거 대입해서 식 하나 나오고 이거 대입해서 식 하나 나오고 식 두 개 나올 것 같죠? A와 B가 바로 찾아질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할게요. 마이너스 1의 4제곱 1이고 마이너스 1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이므로 마이너스 A고 그 다음 마이너스 1, 1이니까 A고 이렇게
마이너스 11 플러스 b는 0이다.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a하고 a는 사라지죠? 마이너스 10.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마이너스 10 플러스 b가 0이므로 b는 10 하고 바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1을 대입하세요. 1 대입하면 어떻게 돼? 1 플러스 a 플러스 a 플러스 11 플러스 b는 0이다. 따라서 2a 플러스 12, b가 10이에요. 플러스 12, 0이므로 2a가 마이너스 22가 되고 a는 마이너스 11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구한 b하고 a를 원래 식에다 대입하고 나머지 두 근의 합을 찾아야겠죠? 원래 식에다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x 4제곱 a가 얼마야? a가 마이너스 11이야. 그래서 마이너스 11 x 세제곱 마이너스 11 x 제곱 그 다음 플러스 11 x b는 플러스 10이지. 이렇게 4차 방정식의 나머지 근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얘를 인수분해 할 건데 찾을까요? 0되게 하는 x를? 0되게 하는 x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2개나 나와 있지요. 그러니까 분명히 볼 것도 없이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1을 인수로 갖습니다.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x제곱 마이너스 1을 분명히 인수로 갖습니다. 조립제법을 사용해서 여기를 결정해도 좋겠으나 선생님은 그냥 하겠습니다. 비교해서 x 4제곱은 x제곱과 여기 x제곱을 곱했을 때만 나오죠. 그러니까 당연히 x제곱이고 여기 상수항은 상수끼리 곱해서만 나옵니다. 플러스 10이니까 마이너스 1에다 뭘 곱해야겠어? 당연히 마이너스 10을 곱해야겠지요. 그럼 우리는 x 앞에 개수만 결정하면 되는데 사용하지 않은 게 많습니다. 얘도 사용 안 했고 얘도 사용 안 했고 얘도 사용 안 했고 셋 중에 아무거나 붙잡고 해도 이 값은 그냥 찾아집니다. 선생님은 x 세제곱을 가지고 할게요. x 세제곱은 어디서 나올까? 이거 붙잡아 보세요. x제곱에 얘를 곱해도 x 4제곱이라 안 돼. 얘는 안 돼. 그 다음 여기를 곱하면 어때? x 세제곱이네? 그거 볼게요. 이렇게 곱하면 x 세제곱입니다. 그 다음 얘를 붙잡고 해봐. 이렇게 하면 x제곱이야? 아닙니다. 이렇게 곱하면 x입니다. x세제곱 아닙니다. 이렇게 곱해도 상수입니다. x세제곱 없어요. 그러니까 얘를 붙잡고 한 건 x세제곱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x세제곱은 여기서밖에 나오지 않고 이렇게 곱해서 나온 것이 마이너스 11 x세제곱이어야 되므로 얘가 마이너스 11이어야 됩니다. 여기가 그래서 마이너스 11이겠죠. 자,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얘를 보고 했는데 나머지가 맞는지 의심스러우면 해보세요. 여기 이거 했는데 자 마이너스 x 11x 제곱이 되는지 x제곱은 어디서 나와? 여기서 마이너스 10x제곱 그 다음 여기서 마이너스 1x제곱 더하니까 마이너스 11x제곱 맞죠? x는 어디서 나오나요? 이거는 아무리 붙잡고 해봤자 어디서도 x가 안 나옵니다. 얘는 필요 없고 이걸 붙잡고 했을 때 얘하고 곱했을 때 x가 나옵니다.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1이니까 11x 맞지요? 그러니까 뭐 선생님이 이거하고 이거는 맞게 했는지 보려고 한 거고 원래 3차식 인수분해 한 것처럼 얘도 똑같이 하면 됩니다. 왜? 이게 나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는 나머지 두 근이 여기서 얻어지고 실근이 나올 것 같네요. 실근이건 뭐 허근이건 중요하지 않고 나머지 두 근의 합은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11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7번을 하겠습니다. 17번 연립방정식이 오직 한 쌍의 해를 가질 때 연립방정식을 풀려면 어때? 문자 하나를 없애야죠? 여기는 x는 하고 정리하는 게 좋겠네요. x는 2y 플러스 3입니다. 이것을 여기에 대입할게요. 그럼 어떻게 돼? x제곱이 x가 2y 플러스 3이므로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a다. 계산하면 4y제곱 플러스 12y 플러스 9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a가 0이다. 그래서 5y제곱 플러스 12y 플러스 9 마이너스 a는 0이다. 이렇게 되죠? y에 관한 2차 방정식입니다. 여기서 y 값이 하나도 안 나오면 교점 해가 없다는 얘기가 되죠. y가 만약에 2개가 나왔어. 그러면 y가
y가 알파도 나오고 베타도 나오면 그때마다 x는 무조건 존재하거든. 그래서 두 쌍의 해가 나옵니다. 그래서 한 쌍의 해를 가지려면 여기서 y가 하나만 나와야 됩니다. y가 하나만 딱 나오면 여기서 x는 뭐 2알파 플러스 3 하고 나오겠죠. 그래서 한 쌍의 해를 가질 조건은 문자 하나에 관한 식 하나를 얻었을 때 그것이 2차 방정식일 때 중근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판별식 t를 사용하면 되고, 역시 여기가 짝수기 때문에 선생님은 4분의 d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 곱하기 6, 그래서 b'의 제곱 마이너스 ac 4분의 d가 0이다. 그래서 36 마이너스 45 플러스 5a가 0이다. 5a가 45 마이너스 36, 즉 9이므로 a 값은 5분의 9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18번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18번 예전에 절대값이 들어간 1차 분식에서 설명을 했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할 거고, 이번에도 책에 그 원칙대로 한번 다 써가면서 해보고 간단하게 써가면서 해보고 비교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 테니까 다시 한번 잘 두 개 비교해서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절대값이 두 개가 있는데 이 절대값이 모두 절대값 안에를 0이 되는 값을 경계로 해서 다르게 풀립니다. x 플러스 1이 양수일 때, 즉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그냥 나오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1이 음수일 때,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를 붙이고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절대값 x 마이너스 2는 2가 경계입니다. 그래서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절대값 안에가 양수이기 때문에 그냥 나오고, 그 다음 2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간을, 수직선 위에 있는 구간을 마이너스 1과 2를 경계로 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구간으로 나눠서 풀게 됩니다. 첫 번째 구간, 즉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이때는 얘도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오고 얘도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 x 플러스 1 마이너스를 붙이니까 이건 플러스 3이 되겠죠. x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걸 풀어주면 되고, 잘못 썼네요. 1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 두 번째 구간, 2번 구간에서는 즉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1을 경계로 해서 얘가 부호가 바뀝니다. 얘는 플러스로 나오고 얘는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오죠. 그래서 식이 2 곱하기 x 플러스 1, 얘는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오니까 앞에 3의 부호가 바뀝니다. 이렇게 이걸 풀어줘야 되고, 세 번째 구간에서는 세 번째 구간, 즉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때는 얘도 플러스를 붙이고 나오고 얘를 플러스 그냥 나오죠. 플러스를 붙이고, 그래서 2 곱하기 x 플러스 1 마이너스 3 곱하기 x 마이너스 2가 1보다 크거나 같다. 이 각각을 그 구간 내에서 다 찾아서 합해 놓은 것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값의 범위입니다. 첫 번째 구간에서 먼저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 빨리 해볼게요. 이렇게 되고, x 마이너스 8이 1보다 크거나 같다 이기 때문에 넘어가서 어때? 마이너스 8 넘어가서 2라고 더해지니까 9지요? 9보다 크거나 같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구간에서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하고 얘의 공통 범위를 써줘야 합니다. 수직선상에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에서 찾았는데 9보다 크거나 같다야. 공통인 범위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구간 안에서 이 등식을 참이되게 하려면 x는 9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이 구간 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구간에서는 해가 없다, 이렇게 결론이 지어집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구간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풀어보면 2x 플러스 2 플러스 3x 마이너스 6이 1보다 크거나 같다. 즉 5x가 플러스 2 마이너스 6 하면 마이너스 4죠. 이걸 이쪽에 이항시키면 플러스 4를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5보다 크거나 같다. 따라서 x는 1보다 크거나 같다이고,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은 이 구간 안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간과 이 구간의 공통범위가 우리가 찾고자 하는 해가 됩니다.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x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 식을 만족한다. 따라서 공통범위 이 구간, 즉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다라고 하는 것이 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구간에서 찾아볼게요. 그대로 방정식을 풉니다. 마이너스 x고 플러스 2 플러스 6 더하면 8이죠? 8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8. 그래서 이쪽이 마이너스 7이네요. 양변에 마이너스 2를 곱하면 x는 7보다 작거나 같다입니다. 어디에서? 이 구간에서는 x가 7보다 작거나 같아야지만 주어진 식이 참이 됩니다. 그래서 얘하고 얘하고의 공통범위를 씁니다. 공통범위는 2보다 크거나 같고 7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해는 x는 2보다 크거나 같고 7보다 작거나 같다. 이 구간에서 해는 이렇습니다. 최종 해는 어떻게 써야 돼? 여기의 해와 여기의 해와 여기의 해의 합집합입니다. 그래서 수직선상에 나타내 보면 1번 구간에서는 해가 존재하지 않네요.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2번 구간에서는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다입니다. 그 다음 3번 구간에서는 2보다 크거나 같고 7보다 크거나 같고 7보다 작거나 같다입니다. 그래서 최종 이걸 합해 놓으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구간은 여기 2도 이쪽에 들어가기 때문에 해당이 되죠. 여기. 그래서 이 구간을 표현한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7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최종 해가 되겠습니다. 생각하고 있는 사실을 모두 다 나열하면 이렇게 됩니다. 너무 쓸 게 많지요?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줄일게요. 조금 줄여서 다른 방법으로 풀어봅시다. 복사해서 좀 가져가자. 자, 밑으로 내려서 자, 다른 방법으로 풀어보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생각은 똑같이 합니다. 생각은 똑같이 하는데 그냥 쓰는 거를 줄이는 것 뿐이에요. 똑같이 이 절대값과 이 절대값을 풀기 위해서 우리는 수직선 위에 있는 구간을 여기를 0이 되게 하는 마이너스 1과 2를 기준으로 해서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수직선을 그려버리세요. 수직선을 쭉 긋고 이 수직선 위에서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숫자를 경계로 해서는 이 수를 경계로 해서 x 플러스 1의 절대값이 이쪽은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오고 이쪽은 플러스를 붙이고 나온다. 이렇게 써버리세요. 그리고 이번에는 2라고 하는 수를 경계로 해서 절대값 x-2 뭐 절대값을 붙여서 써도 좋고 그냥 써도 좋습니다. 절대값 x-2가 2보다 작은 쪽에서는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오고 이쪽은 플러스를 붙이고 나와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해를 찾아서 여기에 표시를 하고 이 구간의 해를 찾아서 이 구간에 표시를 하고 이 구간의 해를 찾아서 표시를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구간에서는 얘도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오고 얘도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온다. 그래서 식이 마이너스 2 곱하기 x 플러스 1 마이너스 3의 부호를 바꾸니까 플러스 3 x 마이너스 2가 1보다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 플러스 3x 마이너스 6이 1보다 크거나 같아서 x지요. x. 그 다음 마이너스 8 넘기면 플러스 8에서 9보다 크거나 같다입니다. 9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을 표현을 할 건데 9는 어디 있어요? 마이너스 1보다도 크고 2보다 큰 여기 어딘가에 9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서 해를 구하고 있어? 어느 구간에서 이 식을 풀었어요? 이 구간 안에서 해를 찾기 위해서 한 겁니다. 이 구간에서. 이 구간 안에는 x값이 이걸 만족하는 게 단 하나도 없어요. 이게 여기 있어서. 그래서 여기는 해가 없습니다. 여기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두 번째, 이 구간에서 해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x 플러스 1은 절대값이 그냥 풀리고
x-2는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옵니다. 그대로 풀어볼게요. 그냥 나온다. x 플러스 1은. 그 다음 x-2가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오니까 앞에 부호가 바뀌어야겠죠. 이것을 풀어주면 됩니다. 2x 플러스 2 얘는 3x 마이너스 6 계산을 하면 2x하고 3x 더해서 5x가 되고 플러스 2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4지요? 이걸 넘겨서 플러스 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보다 크거나 같다? 따라서 x는 1보다 크거나 같다입니다. 어느 구간에서? 이 구간에서 x는 1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1은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 있지요? 여기에다 1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서 잘라주면 됩니다. 왜? 이 구간에서 찾은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잘라줍니다. 여기는 신경 쓰지 마세요. 이쪽 구간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구간에서는 얘도 그냥 풀리고 얘도 그냥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식을 그냥 다 절대값 그냥 풀어서 계산하면 됩니다. 2 곱하기 x 플러스 1 마이너스 3 곱하기 x 마이너스 2가 1보다 크거나 같다. 2x 플러스 2 마이너스 3x 플러스 6 마이너스 x고 플러스 8 넘어가면 여기가 마이너스 7이지요. 그래서 x는 7보다 작거나 같다 입니다. 7은 2보다 큰 쪽에 있지요. 그래서 7을 여기다가 표시를 해주고 7보다 작거나 같다. 여기서 딱 잘라줍니다. 어때요? 여기 자연스럽게 연결되죠? 그러니까 7보다 작거나 같다는 것은 쭉 이건데 다 긋지 않고 우리는 여기까지 잘라서 그은 거야. 여기만. 그럼 아까 한 거하고 연결이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최종 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구하고자 하는 해는 1보다 크거나 같고 7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자, 아까 거하고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했던 거하고 비교를 해보면 확연하게 쓰는 양이 줄어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지만 생각은 똑같이 했어요. 단지 이거 안 썼죠. 그냥 여기에 바로 나타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뭐뭐일 때 이런 거 안 썼습니다. 그리고 얘하고 얘하고 공통 범위를 찾기 위한 이 수직선 안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지금 실제로 두 번째 방법에서 필기를 한 부분은 요만큼 여기 그치 여기 필기했고 여기 필기했고 여기 필기했지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수직선상에 그냥 나타냈습니다. 그렇지만 생각은 똑같이 했습니다. 똑같은 생각으로 풀었어요. 그러니까 쓰는 양을 줄여서 속도를 좀 빠르게 하는 게 여러분들 나중을 위해서 좋을 거니까 이렇게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19번 문제는 2차 부등식의 해가 없도록 A값의 범위를 정하라고 했는데 이 2차 부등식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2차 함수 그래프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왼쪽에 나와 있는 2차식을 y라고 하면 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릴 건데 이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우리는 A값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A값이 어떨 때 첫 번째 A가 양수일 때와 두 번째 A가 음수일 때 이것만이 아니고 사실은 A가 0일 때 그래프가 모두 다르게 그려집니다. 그리고 첫 번째와 두 번째 상황에서는 2차 함수 그래프가 되고 A가 0이면 여기가 없어지기 때문에 직선이 되겠죠. 이 그래프를 다 그려보고 주어진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만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그래프를 그릴 건데 첫 번째는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인 2차 함수 그래프이기 때문에 아래로 볼록이겠죠.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건 이것을 y라고 놓고 보니까 얘가 y가 되죠. 그래서 이 그래프상에서는 y좌표가 0보다 크다라고 하는 것이 궁금합니다. 큰 것이 없도록. 그치? 그러니까 y좌표가 0보다 크다 작다의 경계는 x축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x축과의 관계가 중요하고 그래서 x축과 만나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y가 0이 되게 하는 x의 개수를 우리가 찾아줄 건데 y에다 0을 집어넣으면 a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a-4는 0이다 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이 세워집니다. 이 2차 방정식은 판별식의 부호에 따라서 실근의 개수가 달라지죠. 익히 알고 있듯이 판별식 t가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 판별식 t가 0이면
중근, 하나의 실근, 판별시티가 0보다 작으면 허근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 때 A가 0보다 큰 상태에서 판별식을 살펴보면 판별시 t가 0보다 클 때는 이 그래프가 y좌표가 0이 되도록 하는 x가 두 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x축과 두 점에서 만나겠지요. 그 다음 판별시 t가 0일 때는 x축과 만나는 점이 한 점이다. 판별시 t가 0보다 작을 때는 허근이 나온다. 즉 실근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x축과 만나는 점이 없다.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A가 음수일 때는 위로 볼록이죠. 위로 볼록인 상태에서도 우리는 판별식에 의해서 x축과 교점의 개수가 결정이 됩니다. 판별식 t가 0보다 크면 x축과 두 점에서 만난다. 그러니까 위로 볼록이면서 x축과 두 점에서 만나겠죠. 판별식 t가 0이면 위로 볼록이면서 x축과 접합니다. 한 점에서 만납니다. 판별식 t가 0보다 작으면 x축과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A가 0일 때는 실제로 여기 A에다 0을 대입해보세요. 이거 사라지죠? 여기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Y는 2x-4라고 하는 직선의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Y절편이 마이너스 음수고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으로 그려집니다. 그래서 이 7가지 상황, 여기 3가지, 여기 3가지, 여기 1가지 해서 이 7가지 그래프 중에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거는 얘를 y라고 놓고 보니까 y가 양수가 되도록 하는 x가 존재하지 않기를 바라지요. y좌표가 양수가 되는 것이 없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보세요. x축을 경계로 해서 전부 다 y좌표가 양수인 게 다 있지요. 그래서 첫 번째 상황은 아무것도 문제 조건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a가 음수일 때는 어때? a가 음수일 때는 얘는 y가 양수일 때가 존재하니까 탈락이지요. 탈락. 그런데 여기는 어때? y가 양수가 되도록 하는 x가 없지요. y가 0인 거는 뭐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여기 등호가 들어가서 해가 없도록 했다면 이 그림도 탈락이어야겠지. 0이 되는 게 있으니까. 그렇지만 얘는 양수가 되도록 하는 것만 없으면 됩니다. 양수가 되는 것은 하나도 없지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원하는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그래프도 어때요? y가 양수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얘도 우리가 원하는 조건을 만족합니다. 그래서 이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와 0일 때 우리가 원하는 조건을 모두 만족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A가 0일 때도 한번 살펴보세요. A가 0일 때 Y가 양수가 되도록 하는 실수 X가 존재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Y가 양수가 되는 것이 있지요. 그래서 얘도 해당 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만족하는 조건을 찾아보니 A는 음수여야 하고 그리고 이 2차 방정식의 판별식 t가 0이거나 또는 0보다 작으면 됩니다. 즉,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됩니다. 첫 번째, A는 음수다. 그 다음 두 번째, 이것의 판별식 t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지금 여기에서 B가 짝수이기 때문에 우리는 4분의 D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계산해 볼게요. B' 제곱 2 곱하기 1이니까 B' 1이죠. B' 제곱 마이너스 AC 얘가 0보다 작거나 같기를 바랍니다. 풀어볼게요.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4A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이걸 또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A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입니다. 2차 부등식은 근을 경계로 해서 얘가 작은 쪽이면 근의 사이값, 얘가 큰 쪽이면 벌어지는 값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 이꼴 0이라고 하고 2차 방정식의 해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인수분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근의 공식을 써야 하고 B가 짝수이기 때문에 짝수 공식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근을 찾아보니 즉 AX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1 이꼴 0의 근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x는 b 프라임 마이너스 2 곱하기 2니까 b 프라임 마이너스 2지요?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가 되네요. 선생님 잘못 썼구나. 미안. 여기가 ax 제곱이 아니고 a 제곱입니다. 그래서 a에 관한 근 a를 찾아야죠. a 값. 그래서 이렇게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여기서 a는 여기 이것이 되죠. 우리가 공식에서 사용하는 거는 2차식 앞에 개수니까.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두 근이 하나는 2 플러스 루트 5고 또 하나는 2 마이너스 루트 5입니다. 자, 여기 공간이 적어서 선생님 여기다 쓰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a 값의 범위는 어때? 찾고자 하는 a 값의 범위는 이 2차 부등식이 큰 방향이기 때문에, 큰 쪽이기 때문에 벌어지는 쪽입니다. 두 개의 근을 표시하고 등호 들어가니까 메꿔줍니다. 그래서 이쪽하고 이쪽입니다. 여기는 작은 근 2-루트5가 되겠고, 얘는 큰 근 2 플러스 루트 5가 되겠죠. 그래서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게 만들어지는 A 값의 범위는 이러합니다. 그런데 얘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얘도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여기에 나타내 주니 0이 어디 있을까요? 2는 루트 4입니다. 그러니까 루트 4 마이너스 루트 5는 음수지요. 그 다음 얘는 양수고, 그러니까 0은 이 두 수 사이 어딘가에 0이 존재합니다. 0. 그렇죠? 그래서 0보다 작다라고 하는 것을 표시해 주니까 이렇게 되고, 1번 조건과 2번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부분을 찾아보니 어디가 돼요? 이쪽이지요.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부분은 여기.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 값의 범위는 2-루트 5보다 작거나 같다입니다. 20번 문제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이런 모양의 땅에 일정한 폭의 길을 만들어서 꽃밭의 넓이가 64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길의 폭의 범위를 정하시오 그랬는데, 길의 폭의 범위를 정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이 길의 폭을 x라고 하겠습니다. 여기를 x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문장을 식으로 만들어야 될 텐데요. 꽃밭의 넓이가 64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꽃밭의 넓이를 구해야 합니다. 이 넓이 더하기 이 넓이 더하기 이 넓이 더하기 이 넓이를 해야 될 텐데, 이거를 구할 때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할 거예요. 전체 넓이에서 이 길의 넓이를 빼겠다. 자, 그렇게 해도 되는데 선생님은 다른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 그림을 선생님이 여기다 그대로 한번 따라서 그려봤어요. 물론 이제 모양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길을 이렇게 뺐을 때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이 넓이, 이 넓이, 이 넓이, 이 넓이를 더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부분을 여기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이 길이가 10인 상태에서 여기가 x였거든. 아까 이동하기 전에. 그럼 여기가 x가 되겠죠? 그래서 이 길이가 10이고 여기가 x가 될 겁니다. 자, 이번에는 얘를 여기 위로 붙일게요. 이렇게 이동시켜서. 그러면 어때? 이번에는 여기가 x였는데 위로 붙이면서 여기가 x가 되겠죠? 그대로 옮겨갔으니까 얘가 10이고 이 길이가 x가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얘를 이쪽에 딱 붙이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이 4개의 꽃밭의 그 넓이를 다 더한 것은 요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하고 같을 겁니다. 자, 가로의 길이는 얼마예요? 여기 10-x지요? 그 다음 세로의 길이도 10에서 x를 빼니까 역시 10-x입니다. 10-x가 이 세로의 길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꽃밭의 넓이는 10-x 곱하기 10-x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고 전체 넓이에서 이 꽃밭의 그 길의 넓이를 빼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볼 친구들은 해보세요. 그리고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선생님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꽃밭의 넓이가 64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64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는 x값의 범위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도 이걸 일일이 전개해서 100-20x 플러스 x제곱이 64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20x 플러스 64 넘어오면 40 얼마야? 6인가? 56이네.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이렇게 풀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제곱의 형태예요. 여기가 10-x의 제곱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여기 안에를 선생님이 마이너스를 곱해서 x-10으로 놓을게요. 이걸 풀어주면 됩니다. 10-x의 제곱이나 x-10의 제곱이 똑같죠. 어차피 제곱될 거니까. 그래서 x-10의 제곱 마이너스 64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걸 풀면 되고 이게 쉽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어떻게? 제곱 마이너스 제곱으로 64는 8의 제곱이니까 x-10 앞에 거 플러스 뒤에 거 그 다음 앞에 거 마이너스 뒤에 거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x-2 곱하기 x-18이 0보다 크거나 같다. 2차 부등식이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의 해는 수직선 위에서 어느 쪽이에요? 벌어지는 쪽이죠? 그래서 작은 근과 큰 근 2하고 18을 써주고 작은 것보다 작은 쪽, 큰 것보다 큰 쪽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해라고 이제 단정 지으면 안 되고 항상 이렇게 활용 문제에서는 우리가 이 문제가 성립하기 위한 x값의 조건을 별도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x는 길의 길이지요. 그러니까 x는 0보다 커야 하고 그 다음 x는 요 10보다는 작아야 합니다. 길이 이 꽃밭보다 더 넓으면 안 되니까 10보다 작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서 문제를 마지막까지 조심해서 풀어줘야 합니다. 선생님 여기 실수했네? 등호가 있으니까 여기 등호를 넣어줘야겠죠? 그래서 길의 조건 0보다 크고 10보다 작다는 것을 표현해주니 공통인 구간이 여기서 생깁니다. 따라서 최종 구하고자 하는 x값의 범위는 0보다 크고 2보다 작거나 같다입니다. 21번입니다. 연립부등식을 만족하는 정수 x값의 합을 구하시오 그랬는데 그러려면 먼저 이 연립부등식을 풀어야겠죠. 자, 위에 있는 식을 1번이라고 하고 밑에 있는 식을 2번이라고 하고 각각의 해를 구한 다음 공통범위를 찾은 후 그 공통범위에 들어있는 정수 x값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절대값이 있는 부등식인데 절대값이 이렇게 하나만 있으면서 여기가 숫자가 있는 것은 절대값의 정의를 이용해서 풀면 됩니다. 예전에 공부했던 거 기억나죠? 절대값 a가 1보다 크다. 그 말은 원점에서부터 a까지의 거리가 1보다 크다는 이야기고 원점에서부터 그래서 경계가 딱 1이 되는 점을 잡아보면 1과 마이너스 1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가 1보다 더 멀려면 딱 1이 될 때보다 이쪽 바깥으로 가야겠죠? 그래서 1보다 큰 쪽이 되려면 이 절대값 안에 있는 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아니면 1보다 큰 쪽에 있어야 이 1보다 거리가 더 멀어집니다. 1보다 더 거리가 멀어지죠? 지금 여기 A에 해당되는 부분이 2x-1입니다. 그래서 2x-1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또는 2x-1보다 크면 이 식이 만족이 됩니다. x값의 범위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1 이항되면 2x는 0보다 크다야. 따라서 여기서는 x는 0보다 크다 라고 하는 게 나오고 그 다음 2x-1보다 크다 그러면 2x는 마이너스 1 넘어가서 2보다 크다죠. 따라서 x는 1보다 크다. 그래서 1번식을 만족하는 x값의 범위는 0보다 작거나 또는 1보다 크다입니다. 이번에는 2번식을 만족하는 x값의 범위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식, 2차 부등식이네요. 우리가 2차 부등식을 풀기 위해서는 이 옆에 있는 2차식을 인수분해하죠. 인수분해 하겠습니다. 대각선의 합곱을 봐야겠네요. 여기가 11이 나오려면 2, 5, 10이 보였으면 좋겠지? 그치? 곱하니까 얼마? 10이고 1 더해서 11이 되기 때문에 숫자는 맞습니다.
부호도 맞춰주려면 양변에 둘 다 마이너스를 붙이면 되겠죠? 그래서 인수분해가 2x-1 곱하기 x-5로 됩니다. 2차 부등식은 2차 방정식의 해가 경계가 되죠? 그래서 어때? 작으면 근 사이값, 크면 벌어지는 값. 여기는 작으니까 작은 근 쓰고 큰 근 써서 x는 그 사이에 있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1번과 2번을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을 찾기 위해서 아까 나타냈던 이 수직선 위에 얘도 표현을 해주겠습니다. 2분의 1은 어디 있어? 1과 0하고 1 사이에 있죠? 2분의 1 여기 있습니다. 2분의 1. 그 다음 5는 1보다 큰 쪽 어딘가에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1번과 2번을 모두 만족하는 x값의 범위는 여기에 해당됩니다. 즉 x는 1보다 크고 5보다 작거나 같다입니다.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정수 x는 2, 3, 4, 5가 되겠네요. 그래서 모든 정수의 합은 얼마예요? 14가 되겠습니다. 자, 22번 보세요. 22번. 2차 방정식의 두 근 알파 베타에 대해서 이 2차 방정식은 두 근이 이렇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는 여기서 바로 나옵니다.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예요? 3이고 알파 베타는 4죠? 그래서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은 3하고 4입니다. 여기서 찾으라고 했네. 3하고 4입니다. 자, 그래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사용하면 어떻게 돼? 여기에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사용해 보세요. 여기서 두 근의 합은 2a 플러스 1이고 실제로 두 근의 합은 얼마예요? 7입니다. 그 다음 두 근의 곱은 어때? b지요? b는 두 근의 곱 3, 4, 12입니다. 그래서 a, b 값이 그냥 얻어지는데 2a가 6이므로 a는 3 그냥 나오고 b는 12. 그래서 b제곱은 12의 제곱 마이너스 a는 3이니까 이렇게 144에서 9를 빼니까 구하고자 하는 값은 135가 되겠네요. 맞나요? 맞습니다. 다음 23번 하겠습니다. 23번 2차 함수의 최대값이 마이너스 1이다. 여기 보세요. 위로 볼록이고 구간이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값을 갖는 게 맞고 최대값은 꼭지점에서 나오겠죠? 그래서 원래 하던 대로 이 식의 꼭지점의 좌표를 찾기 위해서 마이너스 2로 묶겠습니다. 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3은 밖에다 내버려 두고 완전 제곱꼴을 만들기 위해서 a의 절반 2분의 2분의 2의 제곱을 여기에 더하겠습니다. 그러면 4분의 a제곱 원래 없었으니까 다시 빼주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완전 제곱꼴입니다. 그래서 2로 묶어서 x 플러스 2분의 a의 제곱 그 다음 얘하고 얘를 곱하면 어떻게 돼? 플러스 2분의 a제곱이지요? 이렇게. 그래서 꼭지점의 y좌표가 얘가 되고 그게 최대값이 됩니다. 2분의 a제곱 마이너스 3이 최대값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분의 a제곱이 2고 a제곱이 4여서 a는 플러스 마이너스 2인데 a가 0보다 크다고 했기 때문에 a는 2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찾은 값을 여기다 집어넣으세요. 집어넣으면 y는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 여기 범위가 제한됐죠? 마이너스 3보다 크고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거의 최소값이 m이라고 합니다. 구간이 제한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최대값, 최소값을 모두 갖겠죠. 마이너스 2로 묶어주면 x제곱 플러스 2x라서 뒤에는 궁금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얘가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우리가 뭔가를 만들 거기 때문에 축의 위치가 마이너스 1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위로 볼록이고 축의 위치가 마이너스 1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자르나요? 마이너스 3에서 0까지 자릅니다. 0은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 있죠?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 한 칸 떨어진 곳에 있고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 두 칸 떨어져 있으므로 마이너스 3이 0보다 훨씬 먼 쪽에 있습니다. 축에서. 그래서 최소값은
마이너스 3일 때 최소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x에다가 마이너스 3을 대입한 게 x가 마이너스 3일 때 최소값을 갚습니다. 얼마? 대입하세요.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의 제곱 9,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3 플러스 12, 마이너스 3이 최소값입니다. 마이너스 18 플러스 12에서 3을 빼면 얼마야? 9. 그래서 최소값은 마이너스 9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9와 2를 더하니까 답은 마이너스 7이 되겠네요. 다음 24번을 하겠습니다. 24번은 보세요. 이렇게 생긴 종이를 어때? 모퉁이를 잘라서 얘를 세우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세우고 위로 세우고 얘도 세우고 그러면 어떻게 돼? 요렇게 세워지겠지. 이렇게 세워지고, 그치? 여기 세워지겠지. 이렇게. 이거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돼? 이렇게 세워지겠지요. 이렇게. 이렇게 세워지는 이런 모양이 얻어질 겁니다. 그치? 잘 그려볼까? 저 밑에가 위에가 요렇게 여기는 보이겠지? 이렇게 생긴 상자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 길이는 얼마가 되겠어요? 이 길이는 여기가 되겠지. 여기는 14에서 여기 x 빼고 x 빼야겠지? 그래서 14에서 2x를 빼면 돼. 그 다음 이 길이는 어떨까? 이 길이는 여기입니다. 요 길이는 10에서 여기 x지요? x를 2번 빼면 됩니다. 그래서 10에서 x를 2번 빼면 돼. 그 다음 높이는 어때? 높이 여기가 x예요. 여기가. 그치? 그래서 높이는 x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사각형의 상자의 부피는 그대로 쓰면 됩니다. 가로의 길이 14-2x, 세로의 길이 10-2x, 높이 x. 얘가 전체 부피 96이 된다. 자, 숫자가 좀 크네요. 여기 2가 다 들어있어서 선생님은 2를 밖으로 끄집어내겠습니다. 2 곱하기 7-x. 그 다음 여기도 2가 다 있어요. 2를 밖으로 끄집어내겠습니다. 여기다 끄집어낼게요. 그러면 5-x 곱하기 x가 96이다. 양변을 4로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얼마가 돼? 24가 되지? 그래서 이 상태를 전개하겠습니다. x 곱하기 안에를 전개하면 어떻게 되나요? x 곱하기 여기가 마이너스를 다 끄집어내면 x-7, x-5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걸 전개하는 거나 얘를 전개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7호 35가 됩니다. 20가 24다. 그래서 끝까지 전개하면 x세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35x 마이너스 24는 0이다. 3차식을 인수분해해야 합니다. x에다가 1을 대입해볼까? x에다 1 대입하니까 어떻게 돼? 1 마이너스 12 플러스 35 마이너스 24. 이렇게 더하면 마이너스 36이고 플러스 36이니까 0이 되네. 그래서 인수분해가 x-1, 그 다음 조립제법 이용해도 좋지만 선생님은 그냥 개수를 맞출게요. x세제곱은 x하고 x제곱을 곱했을 때 나옵니다. 그래서 x제곱의 개수는 1이고 상수항은 마이너스 1과 여기 상수를 곱했을 때 나옵니다. 마이너스 1에 플러스 24를 곱해야 마이너스 24입니다. x 앞의 개수만 우리가 찾아주면 되는데 선생님 여기 잘못 썼구나. x제곱 남아있는 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선생님은 이걸 이용할게요. x제곱은 어디서 생기나요? x제곱은 여기하고 여기서 생깁니다. 얘는 모르니까 잠시 보류. 여기는 마이너스 1x제곱이지요? 마이너스 1과 무엇을 더해야 마이너스 12가 나오나요? 마이너스 12를 더해야겠죠?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11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인수분해를 더해야 되기 때문에 살짝 지우겠습니다. 여기 봤지요? 지울게요. 자, 뒤에가 인수분해가 더 되는지 살펴봤더니 24는 3과 8의 곱이고
더하면 11이 됩니다.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둘 다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되겠죠? x-1, 그 다음에 x-3, x-8로 인수분해가 되어져서 x는 1이거나 또는 x는 3이거나 x는 8이다. 이렇게 세 개의 값이 나오는데 여기서 1은 가능합니다. 3도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8은 불가능하지요. 왜 그럴까요? 3은 여기가 3이고 3이어도 여기가 남아요. 4가 남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지만 8은 10에서 8을 두 번 뺄 수가 없습니다. 물론 14에서도 8을 두 번 뺄 수 없습니다. 선생님이 이걸 가지고 설명하는 이유는 얘가 더 길이가 짧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보는 거죠. 짧은 쪽을 먼저 봐서 뭐 여기서 음수가 나오면 뭐 양수가 나와도 소용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8만 해당되지 않고 2하고 3은 모두 가능합니다. 그래서 답은 1과 3이 되겠습니다.